습한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우울한 기운이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이 스며들어 있었다. 어샤는 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쾌활하고 친숙한 태도로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다소 과장된 우정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인사를 건넸다. 다소 과장된 우정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진심으로 그대가 나를 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상대가 더 입을 열 때까지 연민과 의구심으로 뒤섞인 기분으로 가만히 쳐다보았다. 이토록 짧은 시를 루데릭 어셔처럼 달라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의 어린 시절의 친구와 동일인이라고 믿기 쉬운 것 같이 창백한 안색, 비길 바 없이 반짝이는 크고 젖은 눈, 약간 엷고 핏기가 있으나 놀랄 만큼 아름다운 입술, 화사한 유태인형의 그러나 그런 형에서는 드물게 볼 수 있는 옆으로 부어진 코, 튀어나오지 않은 것이 어딘지 정신력이 겨려 상상케 하는 아름다운 형태의 떡, 거미줄보다도 더 가늘고 부드러운 머리털, 이러한 특징은 관자놀이 윗부분이 유난히 퍼진 것과 겹쳐져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인상을 이뤘다. 그의 얼굴은 나보다 더욱 뚜렷이 나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의 얼굴은 옛날보다 더욱 소름이 끼칠 만큼 창백해진 피부의 빛깔, 그리고 이상한 빛을 뿜는 눈은 무엇보다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명주실 같은 머리털은 손질하지 않아서 흥그러진 거미줄 같았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괴상한 표정은 도저히 사람의 표정이라 생각할 수 없었다. 몇마디 덕담을 주고받으며 내가 알아차린 것은 그의 말이나 행동이 이상하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잠시도 멈추지 않는 몸의 떨림 때문에 극도의 흥분을 이겨내고 가까스로 헛되어 몸부림이 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았다. 그의 편지를 보거나 소년의 시절 어떤 성벽을 회상해보거나 그의 특이한 성질이나 기질에서 우러나오는 결론을 생각해보면 이런 종류의 일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던 점 가운데 하나였다. 그의 거동은 금방 쾌활하다가도 금세 삐뚤어지곤 했다. 그의 목소리는 수시로 변화를 일으켜 유발하고 유창한 어조였다. 당돌하고 묵직하고 침착하고 공허하게 울리는 어조로 주정뱅이가 되었다. 때론 아편쟁이로 변화를 거듭했다. 그는 나에게 와달라고 한 목적이라든가 나를 꼭 만나고 싶었던 것, 나를 만나면 틀림없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등을 얘기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병에 관해 꽤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자신의 병은 체질적인 것이고 그의 일족을 좀먹은 병이어서 그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노릇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이것은 흔히 있는 신경통이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병적인 증세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가 들려준 자신의 병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어떤 것은 나의 흥미를 끌기도 하고 또한 무척 놀라게 하기도 했다. 아마도 그가 사용한 말이나 이야기 전체의 분위기나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병적으로 예민해진 감각 때문에 그는 몹시 고민하고 있었다. 자주 싱거운 음식 이외에 의복에 한정되어 있었다. 꽃냄새까지 모든 것이 괴롭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그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는 것은 특별한 소리, 즉 현악기의 소리뿐이라고 했다. 나는 곧 그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공포의 포로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집안 전체에서 괴기하게 풍겨나오는 이상한 분위기와 일맥상통하는 때가 있었다. 그는 내게 "나는 죽어가고 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어이없이 죽어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인가. 나는 나만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도리가 없단 말이네. 난 장래에서 일어날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네. 설령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동료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네. 나는 정직하게 말해서 위험 그 자체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 다만 그 궁극의 결과인 공포가 두려워하네. 이렇게 기력이 쇠퇴해버린 이렇게 불쌍한 상태에 놓여있는 나는 공포라는 그 무서운 망령과 격투 속에서 생명도 이성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조만간 닥쳐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네. 그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나는 묘한 특징 하나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것은 이미 몇 해째나 외출할 용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집에서 어떤 미신적인 주술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괴이한 힘을 지니는 가공의 지배력에 관한 것을 지금 여기에 묘사할 수 없을 만큼 흐릿하게 말했다. 그의 집인 저택의 형태와 유서 깊은 세월 속 내포되어 있는 어떤 특이한 성질이 오랫동안 삶을 견디고 있는 동안에 어느새인가 자신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택의 회색빛 벽과 작은 탑, 그것들이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어둠침침한 늪, 이런 것들이 형태가 끝내 자기라는 존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다. 대화를 나누는 중 나는 좀 더 그의 상태를 파악할 만한 실마리 하나를 발견했다. 그를 괴롭히고 있는 이상한 우울증 직접적인 원인은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유일한 반내자였던 지상에 다른 사람, 살아남은 혈육인 사랑하는 누이 동생의 오랜 병 때문이었다. 아니 분명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누이의 죽음 때문이었다. 누이가 죽는다면 하고 그는 비통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불쌍한 내가 유서 깊은 어셔가의 피를 받은 최후의 인간이 되는 것이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누인 마델라인이 방의 저쪽으로 천천히 지나갔다. 그녀는 내가 도착해 이 집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짧은 순간 난 놀라움으로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공포와 기회가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다. 어째서 그런 감정이 들었는가를 마땅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 멀어져가는 그녀의 모습을 눈으로 쫓고 있을 때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나를 억눌렀다.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고 문이 닫히자 나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어셔의 얼굴로 쏠렸다. 나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으며 야윈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다. 마델라인의 병, 주치의들이 씨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만성화한 무지각, 점점 더해지는
육체의 제약, 일시적이긴 해도 빈번히 일어나는 각증 등이 그 병의 증상이었다. 그녀는 악착같이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몸이 힘들어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눕지 않겠다고 한다. 잠깐 사이 나를 스쳐온 그녀를 생각하며 나는 문득 그 모습이 어쩜 살아서의 마지막 모습일지라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예감은 적중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어셔도 나도 그녀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다. 대신 나는 친구와 우울증을 풀어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화에 몰두했다. 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 일과였다. 시간이 지나면 그의 기타 연주에 기울이기도 했다. 대부분 즉흥 연주곡이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친밀해졌고 나는 점점 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어두운 면, 그것은 천상처럼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와 단둘이 보낸 많은 시간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의 즉흥적인 노래나 연주곡 또한 언제까지나 내 귀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폼 베버가 지은 마지막 왈츠의 분방한 선율을 기묘하게 뒤틀어 과장한 연주로 들려준 것은 좋은 것을 나는 지금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그는 때때로 그림에 몰두하곤 했는데 그가 치밀한 공상력을 구사해서 그림을 붓자국마다 애매모호하게 애매모호한 것이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 까닭 모를 전율 때문에 나는 더욱더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그가 그린 그림의 이미지는 지금까지도 뚜렷이 기억에 남아있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막막하다. 그림은 단순히 낮고 명확한 구도였는데 단박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매우 위압적이었다. 관념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다면 로데리 어셔를 가리키는 말이 될 것이다. 대단히 관념적인 것들일 뿐이었지만 그 중에 어렴풋이 말로써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을 굉장히 긴 직사각형이나 지하도의 내부를 그린 작은 그림이었다. 펑펑하고 흰 아무런 장식도 없는 낮은 벽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림의 일부인 동굴은 지표에서 훨씬 깊은 곳에 있었다. 그림의 일부인 동굴은 지표에서 그 거대한 공간의 어느 부분에도 출구는 보이지 않고 횃불이나 기타의 인공적인 광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강렬한 감성이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은 기분 나쁜 이상한 광희 속에 잠겨 있었다. 어셔의 모든 신경은 병적인 상태에 있었고 현악기의 연주 소리 이외에는 모든 음악을 견딜 수 없어했다. 기타를 연주할 때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곡만 선택했다. 그의 탁월한 연주 실력은 도저히 글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즉흥적으로 가사를 읊으며 연주하곤 했는데 그 환상곡들의 가사는 물론이거니 곡조도
인공적인 흥분에서 최고 상태에 도달하는 순간에만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 광산곡들 중에서 한 가지 가사를 나는 힘들이지 않고 외웠다. 그가 그것을 읽는 것을 듣고 나는 강한 감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의 노래 가사의 신비로운 흐름 속에서 자신의 고귀한 이성이 그의 왕좌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쇼 자신도 그것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으며 나 역시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쇼도 자신도 그걸 충분히 나 역시 그러한 사실을 어렴풋이 시작했다. 마의 궁전이라는 제목 붙은 그 신 이런 내용이었다. 초록빛 골짜기에 아리따운 천사가 살고 있었네. 그리고 그것엔 그 옛날 장려한 궁전이 빛나는 궁전이 솟아 있었네. 사세계라는 왕의 왕토 위에 거기에 궁전은 서 있었네. 황금빛으로 빛나는 노란 깃발이 그 지붕 위에 펄럭이고 있었네. 그 질겨웠던 날의 깃털 장식이 나부끼는 흰 성벽으로 불어오르는 온갖 간지러운 소설바람이 향기로운 내음을 거두어 갔네. 이 행복한 골짜기를 헤매는 사람들은 빛나는 두 개의 창을 통해 보았네. 류트의 아름다운 선율에 맞추어 옥적 언저리를 뛰노는 요정들의 춤을 그 옥자에 앉아있는 그 영에 어울리게 당당한 위풍을 떨치고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지배하는 자였네. 화려한 궁전의 문짝에는 진주와 루비가 번쩍이고 그 문을 통해 흘러내려가듯이 한 번 번쩍이면서 들어오는 것은 메아리의 물이 왕이 되는 자의 슬기와 지혜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메아리의 즐거운 임무였다네. 그러나 슬픈 옷을 입은 악마들이 왕의 용상을 습격했네. 아, 함께 슬퍼하자. 고독한 왕에게는 이젠 내일의 날을 밝을 수 없기에 언젠가 왕이 궁전의 둘레에 빛나던 영광도 지금은 묻혀진 그 옛날 허무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네. 이제 그 골짜기를 찾는 자들은 빨간불이 비치는 창너머로 범벅이 된 음악 소리에 맞춰서 미친 듯이 춤추는 거대한 것들이 괴기한 움직임을 그리고 또한 창백한 문으로 거창한 홍수와도 같이 부정한 것에 무리가 끝없이 뛰쳐나와서 소리 높이 웃어대는데 그 옛날의 미소는 이미 찾아볼 수 없구나. 노래 가사는 여러 가지를 연상하게 했다. 생각을 더듬어 보니 어셔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의 생각을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그가 집요하게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란 간단히 말해서 식물은 모두 지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미치광이 같은 멍상 중에 그 생각은 보다 더 당돌한 성격을 띠었고 그는 어떤 조건 아래서는 무기물의 세계까지 적용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맹목적인 확신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던 건가.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고 저돌적이었던가를 나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어셔의 신념은 묘하게도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저택의 잿빛 석재와 관련이 있었다. 석재들이 배치된 방법, 석재 위에 퍼져 있는 많은 돌버섯이나 저택 둘레에 서 있는 썩어빠진 나무의 배치뿐만이 아니라 돌 그 자체의 배열, 특히 이러한 배치가 오랫동안 그대로 지속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또 늪에 비친 건물의 그림자, 이런 것들 속에 방금 말한 지각력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충만해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식물이 지각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늪의 물이나 주택의 벽 근처에 독특한 분위기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연결해가는 사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수백 년을 걸쳐서 그 일가의 운명을 형성하고 현재 그를 만들어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나 끈질긴 놀랄만한 영향력 속에 발견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나는 그가 광적으로 이런 말을 중얼일 때마다 미지의 공포에 직면했으며 가타부타 대꾸하지 않고 마냥 고개를 끄덕여 주기만 했다.